네, 안녕하세요. 종합문제은행 플랫폼 사이트 프랙티스 에브리데이의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조원 이윤주입니다. 그럼 지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요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과 함께 시연 영상을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은 자신도 원하는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문제풀이 사이트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어렵게 찾아 들어가 보니 이전에 풀었던 흔한 문제들만 널려있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어떤 과목과 상관이 없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학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토익이나 한국사 능력시험,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 정보처리기사 등 모든 시험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문제도 풀 수 있으며 시험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원했습니다. 저희 프랙티스 에브리데이는 앞서 말했던 기존 문제학습 사이트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 거기에 단순히 문제만 푸는 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 모두가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러닝, 언택트 교육의 시대를 향하며 문제 기반 학습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랙티스 에브리데이는 그런 시대에 적합한 문제 기반 학습을 대표하는 컨템포러리 학습 사이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프랙티스 에브리데이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프론트 부분에는 HTML, jQuery, 아작스, 그리고 보다 완성도 있는 화면을 위해서 차트.js나 부트스트랩 등을 이용했고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작업하기 위해 스프링과 메이븐, 마이바티스, 그리고 보안을 위한 스프링 시큐리티까지 적용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아파치 톰캣으로 서버로 아마존 RDS 서버에 오라클 DB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GitHub를 통해서 어디서든 서로의 작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팀 저장소를 형성했습니다. 네, 저희는 9월 첫째 주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수업과 병행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유롭진 않았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2주 정도의 주제 선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주제가 결정된 이후에 각자 파트를 분배함과 동시에 모델링과 프로세스 설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틈틈이 자신이 맡은 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10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진행형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10월 마지막 주, 늦으면 11월 첫째 주까지 개발에 힘쏟았고요. 그렇게 여러 번의 테스트와 수정을 거쳐서 프랙티스 에브리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프랙티스 에브리데이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모델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개발을 진행하면서 테이블이 여러 번 수정이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엔티티와 테이블 컬럼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프로세스 설명과 시연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메인 페이지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를 모토로 제작된 첫 페이지는 상위의 타일즈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된 메인 메뉴들이 인클루드 되어 보여집니다.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로그인과 회원가입, 영어와 한글 중 지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사이트 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상위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인 및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는 꽤 간단해 보이지만 보안을 위해 암호화 모듈인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해서 실제 구현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시연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은 사이트 자체 DB를 활용한 로그인과 외부 카카오 로그인까지 총 2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DB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암호는 6자 이상이 되어야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메일 인증을 이용해서 회원 정보를 대조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 가입 때 입력했던 이메일에 접속해 인증을 진행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고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메일 인증하는 단계고요. 이렇게 이메일 인증이 완료가 되면 다음부터는 이제 로그인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또한 카카오 API를 이용해 구현된 카카오 로그인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풀었던 문제나 문제집의 오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신의 그룹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시연 영상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이나 문제는 해당 파트를 설명드릴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보 수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수정에는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프로필 이미지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한 프로필 이미지는 자동 리사이즈가 되고요. 화면과 같이 동그랗게 출력이 됩니다. 업데이트 후 확인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이 되고 타 사용자에게 바뀐 정보가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 출제 기능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 출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자유롭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용자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받고 다른 사용자가 문제를 푼 후 문제를 평가하게 되면 추가로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어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만들기는 문제와 문제집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본격적으로 문제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또한 동적으로 추가 제보가 가능합니다. CK 에디터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상위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선택해서 출제할 수가 있으며 객관식의 경우 하위에 사지선다형으로 정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지선다, 육지선다 등 다양한 문제 방식이 추가 및 제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정답에 대한 해설을 한 후에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기에 접속해 방금 출제한 문제와 동일한 카테고리에 접속하게 되면 문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올바르게 풀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문제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문제는 바로 평점에서 반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문제집 만들기는 문제 만들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의 문제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문제 리스트 중 원하는 문제를 클릭해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문제가 상위에 있는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추가된 문제에 원하는 만큼 점수를 배점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를 클릭해 문제 순서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치가 끝나면 문제집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문제집이 완성이 됩니다. 네, 문제 풀기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방금 만든 문제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집 내에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정답지에도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모두 선택한 뒤 답안을 제출하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와 동일하게 평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답 확인은 문제에 대한 해설과 정답을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풀기 기능입니다. 문제 풀기 기능도 역시 저희 사이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관리자가 등록한 기출문제 외에도 사용자가 등록한 커스텀 문제를 사용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목을 선택하면 해당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출제한 커스텀 문제와 관리자가 등록한 기출문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등록된 순으로 출력이 되며 상위의 페이징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문제를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답이 오답이라면 다시 풀 수도 있고
정답 확인을 클릭하면 문제의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힌트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다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면 다른 문제를 풀거나 또 문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문제에 대한 평점을 부여하고 코멘트를 쓴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평점이 반영되며 평점을 부여한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됩니다. 네, 다음은 그룹 기능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용자와 함께 그룹을 만들어 친목을 가지고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등 소규모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룹은 현재 등록된 그룹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그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그룹에서는 현재 내가 가입한 그룹의 목록이 표시가 되면서 그룹 만들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의 회원만이 그룹을 쓸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그룹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가입 절차에 따라서 승인 유무가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입력하고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글쓰기가 완료가 됩니다. 게시판에 방금 입력한 글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글쓴이의 아이디와 프로필 이미지와 함께 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게시판의 글에는 댓글 기능이 있으며 댓글은 글쓴이의 아이디와 동일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룹 만들기는 그룹명과 그룹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개설할 때 앞서 말한 가입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가입 신청을 한 사용자에게 반영이 됩니다. 확인 입력을 하고요.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그룹이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의 이름으로 그룹이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 관리를 클릭하면 정보를 수정, 등록할 수가 있고요. 게시판도 추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에는 그룹 회원 목록이 노출이 됩니다. 네, 다음 기능은 랭킹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프로세스는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도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의 첫 페이지는 모든 과목을 통틀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5명의 사용자가 표시가 되며 아래로는 각 과목의 랭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목을 클릭하게 되면 과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5명의 사용자는 상위에 표시가 되고요. 그 외의 사용자는 아래에 게시판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상위 5명의 사용자는 아이디를 클릭으로, 그리고 하위 사용자는 획득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해당 과목에서의 점수 획득 정보를 최신 순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출제 점수와 문제집 출제 점수에 대한 카테고리를 랭킹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점수에 따라서 다르게 추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찾는 유저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해당 키워드가 없다면 정보는 추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키워드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하게 되면 모든 사용자가 출력이 되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 기능입니다. 일정 관리는 사이트 관리자가 등록한 과목별 시험 일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개인의 일정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학습 활동의 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개인 스케줄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풀 캘린더를 활용해 구현되는 일정 관리는 화면에 보이는 날짜를 클릭해 카테고리로 자신이 원하는 일정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날짜, 시간을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일정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네. 등록된 일정은 클릭을 해서 내용 수정이 가능하고요. 드래그를 이용해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관리자가 등록해 놓은 시험 일정은 실수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돼 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개인이 등록한 일정만 수정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월별, 주별, 일별로 관리가 가능하면서 등록된 일정 목록만 따로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기능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아이디로 처음부터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는 완성도를 위해서 차트.js를 사용해 구성하였습니다. 접속하게 되면 일일 접촉자 수와 전체 문제 수, 사용자 정보 등의 변화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는 왼쪽에 카테고리 중 원하는 파트를 선택해 관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 탭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며 그룹은 전체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그룹은 관리자가 폐쇄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사이트 개편에 따라서 세부 기능을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유저입니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유저는 기본 이미지와 사진과 함께 세부적인 사용자 정보가 출력이 되면서 사진을 등록한 유저는 사진과 함께 세부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관리자는 특정 사용자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4조의 프로젝트 종합문제은행 플랫폼 프랙티스 에브리데이에 대한 리뷰를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거나 강의를 결제하고 수강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달 남짓한 동안 어렵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차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 완성도 있는 사이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